시작할게요. 오늘 창작자 생성형 AI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구은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텍스트를 넣으면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일러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름을 제가 안 써놨는데 이건 이제 미드저니라는 거고, 이거는 이게 미드저니다. 이게 미드저니라는 거, 노블 AI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달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일러스트를, 그림을 생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분명 누군가는 발표를 또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퓨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본 이미지에다 노이즈를 점점 추가를 하는 노이징 과정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이즈를 점점 제거해가는 디노이징 과정을 점차 하면서 원래 이미지를 추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 생성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중 이쪽이 디노이징 과정이고 이쪽이 노이징인데, 저렇게 디노이징 할 때 노이즈를 점차 제거해가면서 원본 이미지를 추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디퓨전의 기본 모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그 전에 클립이라는 모델을 덧붙여가지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인비딩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돼요. 클립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저번 학기에 클립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노션에 저번 학기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클립은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막 논문을 읽고서 만든 건 아니라서 되게 간단하게 써놨거든요. 초기 레이턴트 CD 인풋을 이제 아까 만든 텍스트 인베딩 있잖아요. 클립에서 만든 텍스트 인베딩, 그걸 가지고 레이턴트 유닛을 컨디션 한 다음에 그 초기 레이턴트 CD 인풋을 넣어서 컨디션드된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고, 그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의 대략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드저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미드저니도 얘도 처음엔 저도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그냥 모델이더라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그러니까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고요.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여가지고 사람들이 API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얘는 클로즈 소스여서 이 내부에서 무슨 모델을 사용했는지 엄청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쓴 게시글에는 텍스트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뭐 LLM을 사용했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스테이블 디퓨전 베이스를 사용했다라고 써있는데, 무슨 LLM인지도 모르고 스테이블 디퓨전 베이스도 뭐 알아봤자 사실 이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특이한 게 디스코드 서버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의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디스코드 서버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주소를 거기서 복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디스코드 써보셨겠죠? 디스코드 열면은 서버 참가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링크를 덧붙이면은 이렇게 미드저니 채널을 나의 계정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옆에 이런저런 채팅방들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뉴비방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미진이라는 그
이렇게 이거 뭐라 하지? 이런 슬래시를 입력하고 이미지는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쫙 떠요. 그래서 이 순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를 프롬프트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하려고 하는 AI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뭐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 그냥 막 쓰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걸 하면 좋지?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녀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girl who eating ice-cream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덧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지 URL을 붙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다 하면은 그 스타일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앞에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파라미터는 그냥 여러 가지 이미지 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미지 비율이라든지 그냥 정사각형 말고 나는 뭐 2대4 비율이면 좋겠어 하면은 그런 거 이제 얘네들로 에스펙트 레이시오 뭐 이런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되게 이게 이제 초콜릿 도넛 스티커, 카툰 스타일, 화이트 백그라운드라는 키워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넣어서 생성한 이미지를 너무너무 잘 만들죠. 이렇게 네 가지의 이미지를 항상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에 U1부터 U4 그리고 V1부터 V4라는 버튼이 있는데 일단 U라는 게 그 이미지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업스케일하면 크기를 키우면서 또 깨지지 않게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 주는 거. 그래서 U1은 이 첫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 해주는 거고 U2는 이 두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 해주는 거 그런 버튼이고 V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버전의 준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거를 누르면 이 첫 번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주고 이거 누르면은 이제 두 번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돌아가는 버튼을 Redo라고 해서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미 네 가지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기능은 여기 4, 5, 6번 설명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U1을 선택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하면은 이런 창이 또 뜨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옵션들이 엄청 많아요. 뭐 베리가 이거예요. 아 버전이 아니라 베리였구나. 베리를 누르면은 여기서 했던 것처럼 같은 이미지 이거와 비슷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주고 줌아웃도 있고 얘네들은 뭔지 엄청 찾아봤는데 설명을 못 봐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옵션들도 있고 또 뭐 좋아하면은 좋으면은 하트도 누를 수 있고 웹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디스코드 서버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태그를 달 수 있거든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렇게 꺽쇠를 하고 이 안에다가 뭐 페인트 바이 넘버스, 리조그래프 이런 걸 넣으면 이런 스타일로 생성을 해줘요. 특히 막 이런 거 되게 예쁘잖아요. 이런 아트 스타일로 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어 하면 저 꺽쇠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디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세대 이렇게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로케이션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 하면 로케이션 설정할 수도 있고 이모션도 설정할 수 있고 이것도 다 이제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되게 신기하고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 미드저니가 원래는 한 30개 정도는 무료로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결제하지 않으면은 아예 생성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시연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고 혹시 이미지 생성 AI가 필요하시다면은 미드저니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거 이제 저희 주요 주제는 이건데 혹시 AI 보이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창작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기엔 좀 거창하고 어떤 좀 의견 개진 같은 건데
노블 AI라고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노블 AI라는 이미지 투 아니 텍스트 투 이미지 프로그램이 학습을 할 때 작가의 그림들을 어떤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들을 무단 도용 사이트에서 긁어와가지고 학습을 한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성형 AI 자체가 이게 뭐 노블 AI가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생성형 AI 자체가 약간 일러스트 업계에서는 좀 일종의 도용러 같은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로고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 아래는 네이버 웹툰에 가시면 AI 보이콧이라는 베스트 도전 웹툰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연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딱 1화만 올라와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왜 이 창작자들이 AI를 이렇게 반대를 하고 보이콧을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AI 보이콧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 AI는 결국 인간이 창작한 이미지를 마음대로 끌어와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AI 자체는 창의성이 없고, 그래서 AI가 만든 이미지들은 다 도용으로 봐야 되고 도용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그 AI 보이콧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제가 좀 워딩을 좀 이쪽 입장에서만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굳이 도둑놈인가? 하는 정도까지. 사실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좀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만약에 인터넷에다가 남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올린 그림을 누군가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그렇다면은 AI 업계는 앞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학습을 해야 될까 하는 어떤 약간 모순적인 갈등 상황에 혼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아무튼 창작자들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런 거는 처음 모델을 만들 때 대량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문제고요. 일단 또 이제 모델을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이 그 모델을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의 화풍이 너무 좋아서 이 화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그림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의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모델에 넣어서 그 화풍을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면은 요즘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그런 기능을 가진 사이트도 있고요. 그러면 일러스트 작가 입장에서는 나는 이 화풍을 가지기 위해서 막 10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만든 건데, 저 사람은 저 도용해서 만든 모델 가지고 내 그림체를 한 번에 빼앗아간 그런 식으로 좀 억울해질 수 있는 거죠. 억울해질 수 있는, 당연히 억울하겠죠. 실제로 원래 일러스트 업계에서 남의 그림을 그렇게 눈에 띄게 베끼는 경우를 파쿠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파쿠리를 하면은 거의 이제 매장 수준이 돼가지고 원래도 굉장히 비난을 받는 건데, 이거를 프로그램 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쓰니까 또 이제 문제의식 없이 너무, 파쿠리는 이제 어차피 그 업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비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AI로 생성을 하는 거는 그 업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작권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조금 더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일러스트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만들 때 불법 도용 사이트에 태그를 참고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보루, 여기서는 이제 단보루라는 어떤 도용 사이트 예시를 들었는데, 단보루라고 일러스트 도용을 남의 일러스트를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마다 태그가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만들 때 내가 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다 도대체 무슨 프롬프트를 넣어야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처음 초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태그를 대신 만들어 줄 때 불법 도용 사이트 그런 담보로 같은 데에서 어떤 이미지, 일러스트가 올라와 있으면 난 이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고 이 일러스트를 생성형 AI로 만들려면 이런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다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법 도용 사이트의 소비를 더 늘려주는 결과가 나온 거고 사실 전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것 같거든요. 결국 성적인 이미지를 내 그림 가지고 갑자기 저걸 가져가서 저렇게 나쁜 데에다 써버리니까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거. 이러한 문제들로 창작자들이 이제 생성형 AI 그 자체에, 그 업계 자체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러스트에는 저작권 인식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왔어요. 글레이즈라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AI 학습 방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저 글레이즈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이 인간이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안 보이지만 얘를 AI에다 학습시키면은 제대로 포인트를 못 잡도록 약간의 변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글레이즈를 적용한 거거든요. 저희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AI에 넣으면은 이 오른쪽 이미지를 넣어봤자 저기에서 요소들을 따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형을 함으로써. 어떤 변형을 해주느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작가 V라는 작가고 이 나의 이미지를 보호를 하고 싶어서 글레이즈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 클로킹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내 그림을 넣으면은 이렇게 글레이즈가 되고 이렇게 그걸 이제 클럽드 이미지라고 할게요. 클럽드 이미지를 다시 미믹이라는 어떤 제너레이티브 AI에 넣으면은 나의 그 화풍을 따오지 못하고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타겟 스타일 T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좀 나쁜 사람이 나는 아티스트 V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오고 싶었는데 아티스트 V는 나의 그림을 보호하고자 클로킹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AI를 돌리면은 V 거가 아니라 T의 스타일대로 생성이 되도록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오리지널 이미지를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통해서 스타일을 바꿔줘요. 그 스타일 종류는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고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반고라고 쓰면 반고 스타일대로 바꿔줘라고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타겟 스타일은 이렇게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글레이즈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스타일을 바꾸면은 바꾸고 나서 이런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변형을 하려는 그 양이에요. 원본 이미지에다가 변형을 더해주려는 변형. 그 변형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인데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이게 그 스타일 트랜스퍼드 된 이미지거든요. 그 원본 이미지에다가 클럭을 더했을 때의 피처랑 저 스타일 트랜스퍼드 이미지의 피처 얘네 둘이 서로 최대한 비슷하도록 하는 클록이 최적의 클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 상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변형이 되면서도 저희가 또 인간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도록 너무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젝트 여기 제한을 해줍니다. 이런 수식으로 클록을 계산을 해서 변형을 해줘요. 이게 이제 글레이즈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결국 글레이즈도
이런 이제 AI 학습 방해 업계도 발전하겠지만 또 결국 AI가 더 빨리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저작권에 대한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법이 생겨도 여기 너무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럼 인간도 결국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작자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AI랑 뭐가 다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글레이즈 같은 프로그램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AI 저희 다는 아니겠지만 AI 쪽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이러한 인식을 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로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AI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자료를 만든 창작자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